Directed by Show Park. 자가치유 안식처 느린그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안식처 스스로 만들자.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치유 조경가 쇼박입니다. 오늘 리얼다큐 느린그린 제2화인데요. 지난 첫 방송 1화에서는 느린그린 프로젝트에 대한 도입 부분으로 PPT 자료와 PPT 자료에 대한 일러두기, 그리고 느린그린 브랜딩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얼다큐 느린그린은 베이스캠프인 쇼박쇼 채널과 느린그린 채널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프로젝트 기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자가치유 안식처 3개년 개발 과정 공유. 지난 첫 방송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반드시 1화부터 정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느린그린 프로젝트 개요, 사례 공유, 나만의 안식처 3개년 프로젝트, 저의 사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점 투성이 매력없는 200평 대지에 자가치유 안식처 느린그린을 3년 동안 개발한다.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영감을 나눈다. 이것이 느린그린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상당히 짧죠. 간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축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키워드 하나, 문장 하나를 풀어 설명하면 PPT가 수백 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압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단점 투성이 매력 없는 200평 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쇼박이 200평 땅을 샀다는 얘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 투성이 매력 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0평 땅을 샀는데 남들이 볼 때 저걸 왜 사나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샀죠. 왜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단점 투성이 매력 없는 땅. 이제 앞으로 생생하게 저의 사례를 공유해 드릴 텐데 나중에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단점 투성입니다. 정말 단점 투성이고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땅을 제가 산 거죠. 그럼 제가 미친놈이냐? 그건 아니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0평 대지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근데 여기 200평 대지에 그냥 일반 논이나 밭이나 뭐 이런 땅을 산 건 아니고 농가주택이 있는 그런 시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만 산 건 아니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하단을 보시면 건축물 4개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농가주택 하나랑 창고 2개, 그리고 외형만 저온 창고 아시죠? 예,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거. 그 안에 냉장 시설이 없는 껍데기만 저온 창고. 그래서 저는 공갈 저온 창고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단점 투성의 매력 없는 200평 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가치유 안식처 느린그린을 3년 동안 개발한다. 요 내용은 바로 이전 영상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생생하게 공유라는 말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공유한다는 말에 또 굵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이 과정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리얼 다큐 해가지고 영상 시작할 때 앞부분에 거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리얼 다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교감하는, 그리고 영감을 나누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생생하게 공유한다는 말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리모델링 컨텐츠를 다루는 영상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아우, 정말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재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보고 많이 배웠는데요. 느린 그린 이 3개년 프로젝트는 그것과는 컨셉이 완전 다르죠. 첫 화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가치유의 방점을 찍는 자가치유 조경가로서 컨텐츠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생하게 공유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영상은 계속 찍어서 베이스캠프인 쇼박쇼 채널과 느린그린 채널에다가 공유를 할 텐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즉 공사하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이게 소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치네. 아유, 잘 고치네. 아이고, 저렇게 고치면은 안 되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느린 그린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느린 그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PPT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PPT 자료에 대한 이 신청, 두 가지 신청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댓글 신청하는 방법과 메일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PPT 자료도 같이 공유하려고 한다. 이건데요. PPT 자료는 제가 공력을 드리는 만큼 내용이 알차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영상만큼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의 사례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 현장에 와보지 않은 이상 속속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고치면 되고 여기에 단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디테일한 그 과정까지 현장에 와보지 않는 이상 이 감이 없거든요. 집과 마당을 한 바퀴 쭉 이렇게 한다고 한들 서로 와닿지 않거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쇼박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땅을 파고 뭐 이렇게 해, 삽질을 하고 주름관을 막 묻어서 뭐 토목공사를 한대, 배수관을 뭐 설치한대. 그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노하우를 배운다는 그 관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렇게 묻는 거구나. 저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구배는 저렇게 수평자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공사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리모델링 컨텐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린 그린 프로젝트는 그러한 리모델링 컨텐츠와는 기획 의도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느린 그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스스로 치유하는 안식처, 스스로 만들자 아닙니까? 저의 사례를 공유해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고 노하우를 습득해서 내 정원을, 즉 조경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의 생생한 그 조건이라 할지 그 상황을 영상에 담아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것이 숙제입니다. 아무리 카메라를 여러 개를 동원하고 그 장면을 그 만들어가는 그 디테일한 장면을 영상에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현장에 저와 함께 바로 이 현장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 이상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PPT 자료와 동영상과 그리고 저희 설명, 저희 해설, 필요하다면 강의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말로만 사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례가 공유돼서 여러분 각자가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영감을 나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영감을 나눈다. 그렇습니다. 지난 1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는 느린 그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가치유 커넥티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느린 그린을 매개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시리즈 영상, 리얼 다큐 느린 그린 이 시리즈 영상과 또 PPT 자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과 저 쇼박이 하나로 연결되고, 사실 저 개인과 연결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느린 그린이라고 하는 구심점, 주체, 이것과 연결되어서 스스로 치유하는 안식처, 스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기치 아래 나만의 자가치유 안식처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영감을 나누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5줄짜리 간결한 느린 그린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 내지는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렇게만 풀어드려도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해안을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방금 전에 이 매입한 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점투성이 매력없는 200평 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매입과 관련된 보충 설명입니다. 자가치유 안식처 느린 그린. 자, 매입은요, 작년이죠. 네, 작년 말 2024년 11월 11일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지금 11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이 집이 어르신이 사시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이 도예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빈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연세 계약을 200만 원 주고 살다가 여기가 참 마음이 편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단점투성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매력이 없어요. 이 단점투성이라는 거는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이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매각 의사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을 것이고, 부동산에도 내놨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매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팔렸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가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은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아드님이 소유주죠. 예, 저를 만나서 이제 연세를 받고 살아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드님은 작전을 성공한 것이고, 저는 이 농가주택이 달려있는 200평 대지를 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서로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데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농가주택과 창고 3개가 딸린 이 200평 대지를 봤을 때에는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정확히 말하면 이제 5개월 보름 정도가 됐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가치유 안식처 느린 그린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기초를 위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제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2년은 아니고 2년 연세 계약 막바지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했겠지만은 어쨌든 2년 동안 살았으니까 2년이라고 잡으면은요.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상이 있었겠죠. 그 구상이 고스란히 이제 이 PPT 자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문서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는 와 계시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변화하는 그 생생한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연도라든가 날짜 같은 것들도 남의 일인 거죠. 솔직히 저도 그 점은 압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PPT 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면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쇼박이 뭔가를 하는 모양이다 하고 쇼박 제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이 정도지 누가 그것이 내 일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피부에 와닿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지 매입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살아보기를 했고요. 이 살아보면서 이 200평 대지, 이 단점 투성이 매력 없는 이 농가주택과 3개의 창고가 있는 이 대지 200평을 분석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사이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구상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본 거죠. 그것이 바로 타당성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 쇼박 쟤는 지 입으로 단점 투성이 매력 없는 200평 대지라고 해놓고선 과연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을까? 궁금하시죠? 통과했으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음표가 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건 이어지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왜 제 쇼박은 이 땅을 매입했을까? 그 궁금증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철학, 저의 기획 의도, 저의 관점, 저의 기준에서는 이 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입을 했겠죠, 당연히.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Directed by Show Park. 자, 이어지는 영상 3화 예고입니다. 기획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저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취지니까요. 정주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기획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떤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저 쇼박이 되겠죠. 제가 리얼 다큐 느린 그림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저렇게 진행을 한데, 그러면 오늘 개요를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기획 의도를 서서히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텐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러한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이 배경을 배제해 놓고서는 그 기획 의도에 한 발짝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획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기획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기획 배경. 로망과 현실 사이.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고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가치유 조경가 쇼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박 쇼. Directed by Show Park.